안녕하세요, 이경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픈 AI라는 회사가 2022년 11월 30일에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챗 GPT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23년 3월 14일에는 GPT-4가 발표되면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 X를 2023년 8월 24일에 발표해서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창업가 여러분들께서는 다 AI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일단 지금 첨단의 AI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같이 AI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면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 AI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픈 AI는 어떤 정도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할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월드 와이드 웹이 시작되면서 넷스케이프 웹 브라우저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웹사이트라는 걸 쓰기 시작한 것이 1993년, 94년입니다. 94년에 거기서 기회를 보고 어떤 회사가 나타났죠? 아마존과 야후가 창업을 했고요. 1995년쯤에는 이베이가 창업을 했고요. 1998년에는 미국에서는 구글이 창업을 하고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창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온 것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그것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왔고 지난 30년간을 지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순간 그 지배자가 누가 되고 있느냐? 인공지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월드 와이드 웹으로 지난 30년간 큰 비즈니스 혁명이 일어났다면 아마도 앞으로 10년, 20년은 AI 혁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오늘날의 오픈 AI라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넷스케이프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넷스케이프 요즘 쓰시나요? 잘 안 쓰시죠? 이렇게 비즈니스의 세계가 냉정한 것입니다. 넷스케이프가 월드 와이드 웹의 시대를 열었지만 지금 존속하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오픈 AI의 챗 GPT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지만 10년, 20년 후에는 오픈 AI라는 회사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픈 AI의 챗 GPT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보죠. 일단 무료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나 오픈 AI의 챗 GPT 쓸 수 있죠. 하지만 저는 한 달에 20불짜리를 쓰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GPT-4도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료 사용자로 시작해서 전 세계 사용자들한테 오픈하고 저 같은 사용자들한테는 한 달에 20불을 받는 그것을 이제 프리미엄 전략이라고 하죠. 많은 사용자들한테 프리하게 무료로 주고 어떤 사용자들한테는 돈을 내려면 내라 하는 것이 이제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B2C 전략이죠. 하지만 챗GPT는 그렇게 B2C로만 돈 버는 게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13조 정도의 투자를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상당히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오픈AI의 GPT 3.5, GPT 4를 마이크로소프트의 뉴 빙이 실컷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은 GPT-4를 무료로 쓰기 위해서는 저처럼 한 달에 20불 낼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가서 GPT-4를 쓰셔도 됩니다. 저는 좀 답답해서 그냥 직접 쓰는데요. 우리 창업가분들은 지금 이 오픈 AI의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챗GPT 플러그인 아시나요? 챗GPT에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대마도 가는 일정을 알려줘.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대마도 언제 도착하시는데요? 매달 며칠에 도착해. 그러면 호텔을 갑자기 이렇게 추천해 주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챗GPT 플러그인의 예를 들면 카약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피디아라든가 이런 여행 예약 사이트가 플러그인을 집어넣고 있어서 우리가 AI랑 대화하는 동안에 어떤 호텔이나 어떤 건강식품이나 여러 가지를 구매할 수 있는 식으로 이미 되고 있어요. 그것이 챗GPT 플러그인인데요. 그래서 네이버와 구글이 열심히 AI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지금 네이버와 구글의 키워드 검색 광고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괜히 AI 서비스를 해가지고 그 트래픽을 분산시키거나 돈이 안 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픈AI의 챗GPT는 플러그인으로 이미 광고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글과 네이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구글의 바드 많이 쓰세요? 조금 안 쓰거든요. 왜냐? 구글은 그걸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글 검색 엔진으로 가면 돈을 버는데 구글의 바드는 아직 수익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오픈AI의 챗GPT는 어차피
아무것도 수익이 없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걸 내놓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어차피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별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AI 기능, 챗GPT라든가 GPT-4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생성 AI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신다면 여러분들 창업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의 창업가분들 에스크업이라는 건 쓰고 계신가요?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한번 에스크업을 찾아보세요. 영어로 ASKUP 또는 한국어로 아숙업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친구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 130만 명 이상이 지금 에스크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유저의 한 3%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AI 서비스죠. 에스크업과 친구가 되시면 하루에 100개를 챗GPT를 무료로 쓸 수 있고 10개를 GPT-4를 무료로 쓸 수 있고, 여러분들 거기다가 무엇을 그려줘 하시면 그림을 그려주고, 여러분들이 어떤 URL을 하면 요약을 해주고, 또 간단한 AI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크업은 계속 그런 AI 서비스를 늘려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에스크업은 그 AI 엔진은 어떤 걸 쓸까요?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오늘 현재 에스크업의 AI 엔진은 오픈 AI나 이런 다른 회사의 AI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에스크업의 그 130만, 140만 사용자가 에스크업의 서비스를 쓸 때마다 돈을 어디다 지불해야 되냐면 오픈 AI라는 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 비즈니스인 겁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진 않겠죠. 이 에스크업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인데요. 업스테이지라는 회사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지금 140만 유저가 계속 매일매일 에스크업한테 카카오톡으로 뭔가 질문을 할 때마다 이 회사는 그 질문을 오픈 AI의 챗GPT에다 보내고 그 답이 나온 것을 다시 사용자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가 쌓이죠. 그 다음에 고객을 벌써 140만 명이나 모아놨단 말이죠. 그 에스크업이라는 서비스는 이틀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리 만드셔야 돼요. 빨리 잘 만들고 그것을 고객한테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해서 고객들이 빨리 반응을. 단지 에스크업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을 뿐이죠. 카카오톡도 초기에 돈을 못 벌었어요. 망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몇십 조짜리 회사가 됐죠. 지금 30년 만에 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경희대 학생들한테, 학부생들한테 그러죠. 왜 내 수업을 듣고 있니? 지금은 수업을 들을 때가 아니야. 창업을 해야 될 때야.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30년 전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요. 넷스케이프가 처음 나오던 시절, 야후가 처음 나오던 시절, 아마존이 처음 나와서 처음에 책이랑 CD밖에 안 팔던 시절, 그런 시절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에스크업과 비슷한 모델로 리튼이라는 거 있죠. 우리 CEO님들 아직 안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리튼을 한번 써보시면서 야, 이 리튼은 얘는 무슨 돈을 벌려고 지금 이런 걸 하냐. 190억을 최근에 투자받았죠. 야, 그 투자자는 리튼에 뭘 보고 투자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튼과 에스크업을 비교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에스크업은 김성훈 대표라는 그 30년 전에 까치네라는 검색 엔진을 만들었던 분이고, 홍콩 과기대 교수를 하다가 딥러닝 강의로 유명해지시고 AI 쪽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강하신 분이 만든 것이 업스테이지라는 회사의 에스크업 서비스고요. 반대로 리튼이라는 것은 기술은 별로 없는 대표님이세요. 원래 중고생들 글짓기, 장문 과외 같은 걸 글로벌하게 하는 회사를 하다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스피노프를 한 거죠. 피보트를 한 거죠. 제 강의를 들으시는 창업가분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죠. 창업가분들은 사실은 너무 고통의 길을 걷고 계시죠. 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예. 하지만 또 너무 번민하지 마세요. 아니다 생각할 때 빨리 피보트 하셔야 됩니다. 리튼 CEO도 피보트를 해서 지금 그래도 각광받는 생성 AI 스타트업이 됐죠. 하지만 에스크업이나 리튼 현재 둘 다 수익 모델은 없어요. 하지만 한쪽은 또 기술이 강한 CEO고 한쪽은 기술은 없는 CEO인데 과연 이 두 회사가 한국의 대표적인 지금 생성 AI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업스테이지는 최근에 B2B 사업을 하고 있죠. B2B로 기업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로 가고 있어요. 기술이 강한 회사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B2C S컵 서비스 시작해서 B2B 초거대 언어 모델 비즈니스로 들어가고 있고, 위트는 처음에 B2B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지금 최근에 B2C로 바꾼 그러한 어떠한 피벗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트는 벌써 비즈니스 모델 피벗을 최소 2번 단행한 그런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주목했던 회사가 뷰노예요. 제가 2020년에 한 인터뷰를 보면 그 뷰노의 당시 김현준 대표에게 뷰노는 용역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김현준 대표가 절대 용역을 하지 않습니다. 뷰노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 회사인데요. 결국 어떤 병원과 협업을 하죠. 병원의 데이터 가지고 AI를 만들어요. 그 AI를 만들어서 그 AI를 다른 병원에 파는 겁니다.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 형태로 파는 거죠. 그럼 그 수익은 누구랑 나눠가죠? 그 처음에 그 데이터와 노하우를 제공한 병원과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뷰노는 플랫폼 회사가 되는 겁니다. 많은 병원, 금융기관과 일하잖아요. 가불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용역을 하게 되면 회사가 급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뷰노가 급성장하게 된 이유는 뭐냐? 용역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갑이 되고 내가 의리되는 그런 용역형 사업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떤 서비스를 하나 잘 만들고 그것을 다른 의료기관한테 팔았을 때 먼저 같이 개발했던 의료기관과 수익을 나누는 그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했기 때문에 늦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많이 도와줬던 회사가, 이거 좀 강의할 때 언급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리드라는 회사예요. 제가 뭐 공식적으로 자문위원단에 있었고요. 리드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우리 손정희 회장님이 2천억을 투자했죠. 그래서 1조 밸류에이션, 유니콘이 단숨에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 보니까 리드가 연 매출이 50억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한국의 그런 유튜버들이 비판하는 걸 봤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도 정말 무서운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게 됐어요. 이제는 봐주는 게 없어요. 어느 회사가 투자를 잘 받았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바로 유튜버들이 언론인이 돼서 그 회사를 공격합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디지털 언론과 스타트업 간의 긴장 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 봐주는 게 아니라. 그럼 리드는 장영준 대표랑 최근에 한번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제가 지금 생성 AI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AI 회사들은 지금 이 챗GPT라는 혁명적인 파도가 몰려오는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테슬라와 웨이모를 비교해 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대표적 스타트업이죠.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고, 웨이모는 이제 구글이 인수한 회사입니다. 구글이 모회사죠. 테슬라는 카메라라는 기술만 씁니다. 웨이모는 라이다라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차가 비싸져요. 그 다음에 라이다 기술은 어떤 도시를 다 3D 맵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별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웨이모는 아리조나의 피닉스 지역을 먼저 1차적으로 했고, 2차적으로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요즘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집중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샌프란시스코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파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되고 라이드 헤일링이라고 그러죠. 우버 같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만약 샌프란시스코에 관광을 가셨습니다. 또는 업무차 가셨어요. 우버를 타시겠어요? 웨이모 원을 타시겠어요? 웨이모 원에는 운전사가 없습니다. 우버에는 운전사가 있어요. 우버보다는 좀 싸야지 웨이모 원을 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또 웨이모 원을 타면 좋은 게 운전사가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그래서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이모 원이 샌프란시스코의 모텔을 대체할 것이다. 남녀 데이트를 오히려 거기서 할 수 있다. 물론 그건 웨이모 원은 허용한 정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웨이모 원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리를 잡을 것인가, 우버를 이길 것인가, 또는 우버와 공존할 것인가, 이런 것이 오늘 현재 이슈입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이 운전대를 잡아야 되는 그런 모델이죠. 누가 이길 것인가, 결국 이것이 두 창업 모델의 경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변화시킨 가설이고 나중에는 제도로 정착할 것인데, 오늘날 테슬라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웨이모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할 것인지, 둘이 아니면 공존할 것인지, 과연 우리가 정말 미국 여행, 러시아 여행, 중국 여행, 유럽 여행을 정말 그냥 뒷좌석에 타가지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대체 언제 올 것인지,
여러분들 창업가 분들은 그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거기에 어떻게 편승할 것인지, 아니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만드실 것인지. 오늘 인공지능과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논의는 짧은 시간이라서 이 정도로 한번 하시고, 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만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